네, 안녕하세요. 오늘 메타버스 마인크래프트 건축 기초 코딩 및 실습 연수를 진행할 강사 송기진입니다. 네, 오늘 오후에 연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학교 컴퓨터가 워낙 느리다 보니까 좀 노트북이랑 컴퓨터랑 두 개를 다 사용을 했었는데요. 둘 다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처음에 해봤을 때는 다 됐었는데 둘 다 문제가 생겨서 일단 첫 번째로는 하울링이 너무 심하게 일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연수를 진행하는데 화면 공유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느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딩이 써져야 되는데 코딩이 써지지도 않아가지고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너무 죄송한 마음에 이렇게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은 뭐 3시간 동안 할 건 아니고요. 좀 오늘 했던 연수 중에서 선생님들이 좀 쓸만한 것만 좀 찝어가지고 요약해서 연수를 진행을 할 거라서 아마 한 30분 이내로 연수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선생님들한테 실습하는 시간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선생님들이 잠시 멈춰서 한번 해보시고 또 따라 해보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건축의 코딩을 활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 건데, 원래는 이제 영상을 봤어요. 이 20만 개로 피라미드를 건축하는 영상을 봤었는데요. 이거를 휘용이라는 유튜버가 하나하나 손수 작업을 해서 지어요. 근데 이 20만 개를 사용하다 보니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피라미드를 짓거든요. 근데 저희는 코드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 피라미드도 입력어, 명령어 하나만 치면 건축이 되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순 노가다, 단순 반복 작업을 쉽게 간소화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저 피라미드를 지어보면 너무 오래 걸려요. 뭐, 선생님 이거 언제 지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걸 코딩으로 한번 해보면 아, 이래서 코딩이 필요하구나. 아, 이래서 문제적 해결 능력을 키워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코딩의 장점과 필요성을 몸소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여기에서 규칙성을 좀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규칙성도 찾고 아, 이거는 이렇게 해볼까 하면서 논리적인 사고를 신장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어떤 경우에는 사실 코딩을 무조건적으로 다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는 코딩을 써야 되고 어떤 상황에는 손수 작업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효율성인데, 학생들이 이렇게 효율성을 따지면서 코딩을 쓰다 보면 이제 문제 해결력을 길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저는 이 마인크래프트 건축을 창체 시간에 활용하고 있고, 건축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코드를 무조건 쓰도록 하고 있거든요. 코딩을. 그러면서 학생들이 약간이나마 이제 이런 블록 코딩에도 익숙해져 있고 마인크래프트 하다 보니까 확실히 흥미 유발도 쉬운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만들었던 맵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여기에서도 물론 모든 걸 코딩으로 하지 않았어요. 일부분만 코딩을 사용했는데 그 코딩한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저희 메타버스로 역사 체험물을 현장 체험할 수 있도록 공산성, 공주의 대표적인 유적지인 공산성을 마인크래프트로 구현한 곳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도로가 보이시죠? 이런 바닥이나 도로 같은 경우에는 다 코딩을 사용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지으려고 하면 정말 엄청 오래 걸릴 거거든요. 근데 이런 단순 작업은 코딩을 통해서 손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실습 때도 한번 도로를 건설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벽인데요. 성벽 같은 경우에 저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성벽이거든요. 이 성벽 전체를 다 코딩으로 한 건 아니고요. 아래 직육면체 부분을 코딩으로 했고, 이 윗부분은 이제 저희가 손수 작업하고 위에 NPC를 설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육면체나 정육면체를 만들 때 코딩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벽 같은 것도 보이시죠? 저런 것도 다 코딩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왼쪽 사진에 지금 돌이 많죠. 원래 마인크래프트 맵 상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형은 그대로 쓰고 싶은데 여기가 돌이 아니라 뭐 잔디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옆에 있는 돌 블록들만 잔디 블록으로 교체하는 코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록 교체하기 블록을 사용해 가지고 원하는 블록으로만 교체가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여기 이제 흙길인데요. 흙길 같은 경우에는 한쪽은 계속 늘어나고 한쪽은 계속 줄어드는 이런 규칙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규칙성을 파악하면 변수를 활용해 가지고 손쉽게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변수랑 블록 채우기 블록을 활용해 가지고 나중에 실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블록 복사기인데요. 왼쪽에 있는 블록 모형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여러 번 쓰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들고 이거를 여러 군데에 복사해 가지고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사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건축 코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건축 코딩에 앞서서 마인크래프트에 접속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인크래프트에 접속하는 방법은 제가 그 문자로 보내드렸잖아요. 거기에 있는 번호 보시고 거기로 접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한번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인크래프트에 로그인을 하셨으면 네, 여기 있는 플레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플레이에서 새로 만들기 템플릿 잔디 블록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잔디 블록에서 그냥 플레이를 누르면 따로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를 먼저 눌러 주시고요. 네,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아래 누르셔서 월드 옵션에서 좌표 보기를 지금 해제가 되어 있는데 코드를 쓸 때 절대좌표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절대좌표를 사용하려면 좌표 보기를 해야 여기 좌표가 윗부분에 뜨거든요. 그래서 좌표 보기를 설정해 주시고 아랫부분에 이제 건축을 하다가 날씨가 계속 바뀌고 막 비가 오고 막 흐리고 이러면 건축에 방해가 되니까 날씨 주기는 해제, 날씨 주기가 바뀌지 않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좌표 보기 설정, 날씨 주기 해제 이렇게만 하고 플레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맵에 들어오시면 일단은 저희가 코드를 활용할 거니까 코드 빌더라는 걸 띄워 볼 거거든요. 코드 빌더는 영어 C 누르시면 됩니다. 영어 C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네, 이 창이 안 뜨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창이 안 뜨시는 분들은 아마 이 창이 먼저 뜨실 거거든요. 근데 이제 코드 빌더에도 이제 마인크래프트 코딩도 여러 가지 언어로 코딩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초등에서는 블록 코딩을 많이 활용을 해서 여기 제일 위에 있는 make 코드 이걸로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새 프로젝트 누르시고 간단하게 저는 2번으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면 이제 두 가지가 되어 있어요. 시작하면 실행은 여기 있는 이 시작 버튼을 누르면 코드가 실행되게 하는 거고 다음 채팅어 명령을 입력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명령어를 내가 쳤을 때 코딩이 실행이 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작하면 실행이 좀 더 편할 수는 있는데 제가 코딩이 코드를 이렇게 넣다가 갑자기 이 창이 나가지면 코딩이 실행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가끔 실수할 때가 있어서 저는 이 다음 채팅어 명령어를 입력하면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면 실행을 버릴 건데 버리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블록 삭제를 누르셔도 되고 옆으로 쭉 끌어보시면 옆에 휴지통 모양이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내려놓으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쓸 코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쓸 코드들은 다 이 블록 꾸러미에 있거든요. 블록 꾸러미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블록 꾸러미에 눌러보면 저희가 쓸 게 여기 있는 블록 채우기, 어떤 블록을 시작부터 끝까지 채우겠다 라는 블록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블록으로 교체하는 거, 어떤 블록을 이 블록으로 교체하겠다. 아까 제가 예시로 하나 보여드렸듯이 돌 블록을 잔디 블록으로 교체하겠다. 근데 어디만큼까지만 이런 블록이고요. 세 번째도 제가 문양 보여드리면서 블록 복사하기 썼다고 했었잖아요. 이걸 쓴 거거든요. 시작부터 끝까지 목적지 어디를 해가지고 복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 세 가지를 오늘 사용해서 한번 실습을 진행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한번 도로를 만들어 보고요. 도로를 만든 다음에 약간 높여가지고 이제 직육면체, 정육면체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피라미드
피라미드를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피라미드를 복사도 해보고 피라미드에 있는 블록을 다른 블록으로 교체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도로를 먼저 만들어 볼 건데, 도로 만드는 방법은 여기 있는 블록 채우기 블록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블록 채우기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넣어줍니다. 자, 여기에 넣으셨으면 여기 위에서부터 쭉 아래로 고칠 건데, 뭐 런이라고 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매번 런으로 치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쉽게 1번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블록 채우기인데, 블록을 바꿔줄 거예요. 어떤 걸로 바꿔줄 거냐면, 제가 도로를 건축해 보니까 제일 좋은 게 회색 콘크리트 블록이 제일 그 도로 색깔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색 콘크리트로 바꿔줄 겁니다. 회색 콘크리트, 여기 있는 이 블록입니다. 이걸로 교체. 그 다음에 이제 시작과 끝을 바꿀 건데요. 시작과 끝을 보면 지금 물결 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물결은 내 캐릭터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 좌표입니다. 상대 좌표. 그러면 내 캐릭터가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이 위치도 바뀌기 때문에 얘는 변하는 좌표입니다. 변하는 좌표. 상대 좌표는 변할 수 있는 좌표예요. 내 캐릭터의 기준이니까. 하지만 여기 위치에 들어가 보시면 월드 0,0,0이라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절대 좌표라서 이 맵의 좌표, 맵 자체의 좌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든 이 좌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좌표, 변하지 않는 좌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도로 건축할 때는 이 절대 좌표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피라미드도 마찬가지고 다 절대 좌표만 이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좌표를 이렇게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에 넣어 줄 겁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넣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있는 거 하나 넣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복사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보시면 이제 블록을 지을 건데요. 이 블록을 지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설명드리고 한번 지어 볼게요. 자, 제가 여기에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여기 위치를 보면 왼쪽 상단에 13,4,1이라고 떠 있어요. 아래 에이전트는 저기 뒤편에 있는 이 로봇의 위치인 거고요. 저는 13,4,1의 위치에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13,4,1의 위치에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옆으로 5개를 놨어요. 블록을 5개로 놨을 때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지금 처음 위치는 13,4,1인데 옆에 5개 블록 위에 올라가면 17,4,1입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13 위치에도 블록을 놓기 때문에 13, 14, 15, 16, 17 이렇게 해서 5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블록을 만약에 내가 13 위치에서 블록을 놓을 때 10개를 놓겠다 했을 때 13에서 10개를 더한 23이 아니라 13에서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22까지가 10개를 놓는 겁니다.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위쪽 방향으로 5개를 놓는다고 했을 때 지금 G가 1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놓을 때마다 G가 커질 건데 G를 5칸을 놨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포함해가지고 5개를 놨을 때 6이 되는 게 아니라 5가 됩니다. 제가 한번 놔 볼게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위에 올라가면 5가 됩니다. 5가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코드 빌더 창 띄워서 처음에 제 위치 13,4,1의 위치를 여기 시작에 넣어줍니다. 네, 그리고 고속도로, 그러니까 도로를 지을 때 가로로 11칸을 갈 거거든요. 그래서 13에서 11칸 간 좌표는 13에서 11을 더한 24가 아니라 24에서 하나 적은
10을 가야 돼요. 10을. 그래서 23. 이게 11개 간 겁니다. 11개. 그리고 마찬가지로 Y좌표는 아직 건드리지 않을게요. Z좌표는 한 뭐 내가 도로를 얼마만큼 만드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한 50개를 만들어 볼게요. 50개. 그러면 49개를 가야겠죠. 그래서 여기 50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Y좌표 두 개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4의 위치에 놓으면 여기 위에다 놓아지거든요. 근데 저희는 도로를 지을 때 여기 아래에다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래 Y좌표는 여기 보시면 3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3, 여기도 3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가로는 11칸, 세로는 50칸짜리 도로를 지금 짓는 코드를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번. 자, 이런 식으로 쭉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 보시면 이제 옆에 이제 노란색 선, 가운데 하얀색 선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카펫이라는 아이템을 사용해서 디테일한 거는 바꿔주시면 됩니다. 노란색 카펫 이런 식으로. 그래서 끝에 얘는 코드가 사용이 안 돼요. 여기 카펫이 없거든요. 있네. 그럼 얘도 코드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끝에 부분은 노란색으로 쓸 거고요. 여기 있는 끝에 부분은 지금 제가 13,4,1이잖아요. 13,3,1, 13, 얘는 위에 놔야 되니까 4,1. 그리고 X좌표는 그대로 가는데 쭉 Y좌표만 움직이면 되거든요. 쭉 Y좌표만. 그래서 X좌표는 그대로 13,4,고 Y좌표만 50까지. 여기까지 놓고 1번 누르면 이렇게 세워집니다. 제일 끝부분도 한번 다시 해볼까요? 제일 끝부분도 X좌표는 23으로 고정만 되고 G좌표는 1에서 50까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1번 누르면 여기도 됩니다. 그래서 한 4칸 3, 4 이렇게 띄워서 여기 좌표 18이죠. 18 여기에 흰색 카페트만 깔아주시면 이렇게 도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좀 더 도로처럼 만들고 싶다 하면 중간에 이렇게 하나씩 끊어만 주시면 네, 끝까지는 안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드시면 약간 도로처럼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로를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멈추셔서 코드 사용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한번 코드는 그대로 다 제가 쓴 코드들은 다 넣어 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쓴 코드들이거든요. 여기 있는 회색 콘크리트 쓴 게 가로 11칸, 세로 50칸짜리 도로를 만드는 건데 여기 Y좌표가 3이었습니다. 3. 그리고 위에 카페트를 깔았는데요. 제일 먼저 깐 게 13, 제일 오른쪽 부분, 그 다음에 제일 왼쪽 부분, 그 다음에 가운데 흰색 카페트 이렇게 깔았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도로 짓는 거는 여기서 넘어가고 이번에는 한번 여기 만들었던 도로를 없애보도록 할 겁니다. 없애보도록. 자, 없애는 방법은 이제 마인크래프트 상에서 지우기인데 마인크래프트 상에서는 컨트롤 Z 그러니까 되돌리는 코드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여기를 지워서 다시 원래 블록으로 채워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아랫부분은 지우고 제일 위에 있는 회색 콘크리트만 남길게요. 자, 이 회색 콘크리트에서 여기 보시면 공기가 있습니다. 공기로 이 부분을 채운다는 게 무슨 말이냐? 공기로 이 부분을 채우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기로 채워라. 이거는 없애는 블록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 저희 지금 도로를 만든 부분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잖아요. 거기를 공기로 채우는 게 없애는 블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번 이런 식으로 누르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다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잔디 블록으로 채워야겠죠. 그래서 여기를 잔디 블록으로만 바꿔주시면 없애고 채워줬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깔끔하게 됐죠. 자, 그 다음 저희 이제 직육면체랑 정육면체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제 선생님들 아까 제가 좌표를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가로 5, 세로 5, 높이 5인 한번 정육면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가로 5, 세로 5, 높이 5인 정육면체. 원하시는 블록 아무거나 해도 괜찮거든요. 저는 에메랄드 블록으로 한번 해볼게요. 에메랄드 블록으로 처음 위치를 뭐 지금 제 좌표인 22,4,-2로 변경을 할 거고요. 가로가 5이니까 여기서 5를 더한 27이 아니라 26. 4에서도 마찬가지로 높이가 5인 정육면체니까 4에서 5 더한 9가 아니라 하나 작은 8. 마이너스 2에서 5 큰 3이 아니라 하나 작은 2. 이렇게 되면 가로가 5, 세로가 5, 높이가 5인 정육면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6학년에 이제 정육면체, 직육면체 부피 구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단원에선 저는 이걸 가지고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수학책에서 이거 블록 하나가 이 네모난 블록이 1세제곱 센티미터래 이렇게 배운 다음에 그럼 이 부피는 얼마니? 이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학생들한테 자, 이렇게 나면 블록이 몇 개니? 했을 때 5개씩 5묶음이니까 5, 25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칸씩 늘리거든요. 그럼 이렇게 두 칸이 되면 몇이니? 그러면 아래가 25개, 위에가 25개니까 50이요. 그러면 3개로 늘리면 얼마니? 그러면 75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그러면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니? 라고 물어볼 거고 학생들이 그러면 5개씩 5묶음이 5번 있으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5입니다. 해서 125입니다. 이렇게 정답을 내도록 수업을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여기에 있는 계산해서 여기 있는 0부터 10까지의 정수 랜덤 값을 제가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래서 뭐 22부터 뭐 20, 뭐 한 5 더한 27, 그다음에 뭐 4부터 5 더한 9, 그냥 총 6개가 나올 수 있게 6칸씩 최대가 6칸씩 나올 수 있게만 했거든요. 너무 크면 이제 계산이 너무 어려워지고 사실 계산을 배우려고 수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가지고 이제 지금 네 제가 다른 데다가 해볼게요. 0,4,0 0 5, 4, 9, 0, 5. 자, 이러면 하나짜리가 3개 있으니까 뭐 3. 자, 이러면 6칸 3칸 6, 3, 18에 위에 2개 있으니까 36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이제 컴퓨터가 낸 문제를 맞춰보는 식으로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정육면체, 직육면체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이제 집, 집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뭐 집 모양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제 벽 같은 것도 이제 쉽게 만들 수 있고, 집 모양을 만들 때는 이제 제가 원하는 블록, 만약에 내가 집을 나무로 만들겠다 하면 나무를 선택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나무가 여기 있는 자작나무로 저는 한번 해볼게요. 자작나무로 할 거고, 54, 43 이렇게 처음 위치를 써주시고, 저는 집을 한 10 이 정도 정육면체를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러면 10이면 53, 10이면 13, 10이면 22 이렇게 써주시고, 그냥 만들면 안에까지 다 채워져요. 근데 사실 우리 집을 만들 때는 안에를 채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 만들 때는 여기 있는 외곽선만 만드는 거거든요. 외곽선을 만들어 주시면, 네. 아, 제가 이거 53이라고 했네. 63인데 죄송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네, 이렇게 정육면체 모양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안에를 보시면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가운데만 파주시고, 이렇게 파주시고, 네, 여기만 이제 유리로 채워주시면, 네, 이렇게 채워주시면 간단한 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이제 뭐 직육면체, 정육면체를 뭐 한 가지만 만들 게 아니라 뭐 세네 개를 합쳐가지고 너희 개성이 있는 집을 만들라 하고 하면 애들이 만들거든요. 그리고 뭐 벽을 만들라, 성벽을 만들라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한번 이 정육면체, 직육면체를 가지고 나중에 건축하시는 분들께서는 건축에 엄청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벽 만들기 같은 경우도 사용되고요. 제가 간단하게 성벽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리면, 성벽은 저는 석재벽돌로 썼거든요. 석재벽돌로 바꿔주시고, 저희 지금 63,4, 마이너스 5이니까 이 정도 하고, 여기 있는 세로를 한 5칸 정도로 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높이를 한 12 정도 했었나? 그리고 이제 옆에 가로는 뭐 마음껏 100 정도 그냥 잡아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성벽 틀은 되고요. 여기 이제 기본적인 문양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하게 해도 됩니다. 여기 있는 판 블록을 사용해서 해도 되고요. 계단 블록을 사용해서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성경 만들 때 보통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 모양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마음대로 만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큰 틀은 코딩으로 하고, 이런 세세한 작업은 손수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피라미드 만드는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넓은 맵에 가주시고요. 자, 피라미드를 이제 만들 건데요. 피라미드를 만들 때 이 블록은 피라미드가 모래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암 블록을 사용을 할 겁니다. 사암 블록. 여기 있는 부드러운 사암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부드러운 사암 블록을 쓸 거고요. 위치는 이제 처음 위치, 멀리 떨어져 있는 처음 위치에 가주시고,
이제 끝에 위치를 정해 주실 건데요. 끝에 위치를 너무 크지 않게 한번 작업을 해볼 건데 한 10 정도로 잡아볼까요? 그러면 가로 10, 세로 10인 1층 먼저 만들어 볼게요. 가로 10, 세로 10인 1층. 그러면 40에서 가로 10 정도 이동을 하면 50이 아니라 49. 네. 그 다음에 1층이니까 4. 그 다음에 G좌표 세로는 10 더한 마이너스 41이 아닌 마이너스 42가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1번 써서 가로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칸. 그 다음에 세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칸 맞네요. 자, 그 다음에 피라미드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위로 쌓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좌표를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치, 여기 위치겠죠. 여기 위치 보시면 41, 5, 마이너스 50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41, 5, 마이너스 50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끝에 위치도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한 칸 들어간 여기 위치죠. 그래서 48, 5, 마이너스 43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써보면 이렇게 2층까지 됩니다. 그러면 3층, 4층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3층, 4층? 네. 자, 3층, 4층 한번 멈춰서 3층, 4층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1층부터 5층까지 이렇게 코드를 썼거든요. 네, 한번 코드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층부터 5층인 피라미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이렇게 보니까 혹시 규칙성을 찾으셨나요? 규칙성을 잘 모르시겠다고요? 제가 한번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볼게요. 자, 시작이랑 끝을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xg랑 y랑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일단 시작의 x부터 먼저 볼게요. 시작의 x는 40, 41, 42, 43 어떻게 됐죠? 네, 1씩 늘어났어요. 그리고 시작의 G좌표도 지금 마이너스 51에서 50,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49가 됐으니까 1씩 늘어났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Y좌표도 1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시작에 있는 건 다 1씩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끝에 있는 좌표는 XG는 보니까 1씩 줄어들고 있어요. Y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변수를 사용해 가지고 좀 이 코드를 쉽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변수를 만들 때는 어떤 변수를 만들지, 변수의 개수, 변수 만들 개수를 정해야 되고, 처음 값과 변화 값, 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변수, 처음 값, 그 다음에 변화 값. 이 세 가지만 생각하면 변수는 쉽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처음 값이 시작의 x, 시작의 g가 달라요. 그래서 얘는 따로따로 해줘야 되고, y 값은 똑같네요. 처음 값이. 그리고 변화 값도 똑같아요. 그럼 얘는 한 변수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네 개는 시작 값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변수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변수를 5개를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시작의 x 이렇게 만들어 주고, 여기 변수에서 변수 만들기 시작의 x, 그 다음에 뒤에는 시작의 g,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끝에 x, 그 다음에 마지막 y 이렇게 5개를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변수에서 변수가 정해졌으면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처음 값, 초기 값을 정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 중에서 초기 값 지정하는 거는 여기 위에 있는 저장 이거 있죠. 얘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위에서
저장을 해줄 건데, 시작의 x의 처음 값은 여기 보니까 40이네요. 40. 그 다음에 시작 g의 좌표, 시작 g는 마이너스 51부터 시작을 하네요. 마이너스 51. 그 다음에 끝에 x는 49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끝에 g좌표는 마이너스 42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 y는 4부터 시작을 하네요. 4부터.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이것들을 다 변수로 바꿔줄 거거든요. 여기 시작에 x, 시작에 g, 여기는 y, 마찬가지로 끝에 x, 끝에 g, y 값. 이렇게 됐으면 이제 처음에 얘로 저장을 한 다음에 이만큼 블록 채우기를 하면 1층은 완성이 됩니다. 근데 2층부터는 이 시작의 x, y, g 이 모든 좌표들은 1씩 증가를 해요. 1씩. 그래서 1씩 증가를 할 건데,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시작의 x 1 증가, 시작의 g도 1 증가, 마지막 y도 1 증가, 이렇게 썼어요. 근데 끝에는 y는 증가, 1 증가하는데 끝에 x나 끝에 g는 1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끝에 x를 감소를 가지고 오려고 봤더니 감소가 따로 없네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 증가가 아니라 마이너스 1 증가는 1 감소랑 똑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증가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끝에 g값도 마이너스 1 증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이 변수값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변경된 값이 다시 한 번 반복이 되고, 두 번 반복이 되고, 세 번 반복을 해야겠죠. 그래서 총 5층, 5층이니까 5번 반복하기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자, 이 반복하기는 여기 반복에서 이 반복 사회를 가지고 올 건데, 여기에서 지정을 해줄 때 만약에 이 처음 값까지 반복을 지정하면 처음 값에서 블록을 채우고 증가를 했지만 다시 처음 값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1층만 계속 지어져요. 그래서 처음 값을 제외한 나머지 블록들까지 채워서 반복하기를 해야 되고, 총 5층이니까 5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 코드를 잠깐 지우고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제 미리 만들었던 걸 지웠는데요. 지우는 거 아까 배웠잖아요. 공기로 채워놓으면 된다고. 그래서 처음 값이랑 끝 값만 지정하고 적정한 높이만 설정해줘서 지웠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한번 제가 만든 코드가 피라미드 코드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셨나요? 네, 5층짜리 피라미드가 순식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 조그만한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코딩을 사용하는 것보다 그냥 손수 작업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지금도 보시면 이만큼을 써야 되니까 사실 손수 작업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 이 피라미드가 가로 20, 세로 20, 높이 10인 피라미드를 짓는다 하면 사실 손수 작업하는 것보다 코딩이 훨씬 빠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이거를 가로 20, 세로 20을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뭘 변경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가로가 20이면 시작의 좌표들은 변하지 않고 뭐만 바뀌냐면 끝의 좌표들만 바꾸면 됩니다. 끝에서도 끝에 x랑 끝에 g값 얘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얘를 몇으로 변경을 해야 될까요? 가로 20이니까 40에서 20 더한 60이 아니라 하나 뺀 59. 그 다음에 시작 g에서 20 더한 마이너스 31이 아닌 마이너스 32 이렇게 저장해 주면 됩니다. y 값은 처음에 어차피 4이니까 똑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변경해야 될 게, 저희가 20 가로 20 세로 20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가로 10 세로 20이면 5층짜리가 지어졌으니까 가로 20 세로 20이면 10층짜리 피라미드가 지어질 겁니다. 그래서 반복 10회를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번 눌러서 한번 되는지 확인해 보면 이렇게 가로 20, 세로 20인 피라미드가 순식간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 피라미드 코드만 하나만 있으면 뭐 가로 30, 가로 40도 손쉽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한번 제가 20, 가로 20, 세로 20 피라미드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가로 30, 세로 30인 피라미드를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네, 저도 이제 한번 만들어 봤는데 변경해야 될 게 여기 있는 끝에 X좌표, 여기서 30 더한 70에서 하나 뺀 69, 여기도 마이너스 51에서 30 더한 마이너스 21에서 하나 뺀 마이너스 22, 그 다음에 30, 30이니까 층은 15층, 그래서 반복하기 15회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가로 30, 세로 30, 높이 15층인 피라미드가 손쉽게 완성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큰 건물 같은 거 지으실 때 만약 규칙이 보인다 하면 이런 변수를 사용해서 쓰시면 훨씬 편합니다. 근데 바로 한눈에 보기가 어려워요, 사실 변수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한두 개 정도 해보시고 여기 변수로 쓰면 이 규칙성은 손쉽게 할 수 있겠네 라는 게 보이시면 변수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두 가지만 더 해볼게요. 여기 있는 피라미드를 한번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하기는 블록에서 여기 있는 블록 복사하기 시작 끝 목적지라는 블록이 있거든요. 자, 얘를 가지고 올 거고요. 여기 1번 썼으니까 얘는 2번으로 가지고 올게요. 여기 플레이어에서 다음 채팅의 명령어를 가져온 후에 2번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작 끝 목적지는 모두 절대좌표로 바꿔줄게요. 시작 끝 목적지 모두 절대좌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작할 위치 여기서부터 복사를 할 거라면 여기 좌표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끝에 좌표 여기까지 복사를 할 거다. 그러면 70, 4, 마이너스 21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안 되죠. 제가 지금 Y좌표를 그냥 4로 썼죠. 그러니까 1층만 복사를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15층짜리 피라미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4에서 15층 더한 19에서 하나 뺀 18이 이제 피라미드 꼭대기층의 높이가 되겠죠. 자, 여기만큼을 복사를 할 건데 어디로 이동을 할 거냐 하면 멀리 떨어져서 한번 이 정도의 복사를 하면 좋겠다 하는 곳에 위치한 다음에 그 위치를 목적지에 입력해 줍니다. 84. 네, 그리고 한번 2번을 눌러보시면 네, 제가 만들었던 피라미드가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네, 한번 더 해볼게요. 목적지만 변경해서 이 정도의 복사하면 좋겠다. 그러면 76-4, 마이너스 100. 네,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가 복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피라미드 복사가 사실 많이 쓰이진 않지만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한옥마을을 지을 때 학생들이 이제 유튜브를 보고 한옥 한 3-4가지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걸 계속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한옥마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 복사하기가 자주 쓰이고 제가 아까 역자 연계하기 할 때도 한 문양이 여러 번 반복되겠다 하면 하나를 만들어 놓고 여러 번 바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할 거는 이제 여기에 있는 이 피라미드를 지금 부드러운 사암 블록으로 만들었잖아요. 여기만 황금 블록으로 한번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2번 그대로 놔둬주시고 플레이어에서 다음 채팅한 명령을 입력하면을 가지고 와주시고요. 얘를 3번으로 변경하겠습니다. 3번. 그 다음에 이제 블록에서 다음 블록으로 블록 교체하기 블록을 여기로 가지고 올게요. 자, 저희가 아까 처음 피라미드가 여기 시작 끝 위치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시작과 끝에 넣어 줄 거고요. 저희 부드러운 사암으로 만들었잖아요. 부드러운 사암 블록을 해당 블록에 있는 부드러운 사암 블록을 선택해 주시고 이제 다음 블록으로 교체, 여기 옆에를 황금 블록으로 교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3번을 눌러보시면
네, 제가 만든 사안 블록들이 다 황금 블록으로 변경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들 오늘 제가 이제 요약해서 좀 빠르게 블록 세 가지를 배웠어요. 여기 블록 채우기, 그 다음에 블록 교체하기, 블록 복사하기 이 세 가지를 배웠는데 선생님들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실습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어떤 건축물을 짓고 있으시다 하면 거기 건축물에 가서서 정육면체, 직육면체 벽 같은 경우에는 진짜 쉽게 이 코딩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연수가 너무 미흡했어가지고 다시 새로 이렇게 찍었는데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 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